안녕하세요. 연추연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연변생각 방송을 켰는데요. 오늘은 좀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데 제가 또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국선 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사사건하고 맥은 같이 하는데요. 소년보호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막상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꼭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라도 소년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소년 사건은요, 꼭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 가출이 여러 번 되기만 해도 우범소년으로 분류가 되고요. 경찰이 이 친구들을 잡는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시설로 넣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 엄청 자책하게 되죠. 우리 그냥 나쁜 행동 하나도 한 거 없이 집을 몇 번 나갔을 뿐인데 경찰이 우리 애를 잡아오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년사건과 형사사건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범이고 아직 범죄가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이 친구가 교화 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소년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부모님들께 늘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이 친구가 이 기회를 들어서 바로 잡힐 수 있다 그러면 어머니를 나중에 먼 훗날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께 감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범소년이 되어서 가출을 반복하다 보면 혹시라도 비행행위를 일삼는 친구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쩌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막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결국 신고를 통해서 우범 사건화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경찰에 연락하면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이제 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계속 두셨다가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된 상태로 발견하시게 되면 그 위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범소년의 나이는 이제 범죄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아닐 수도 있죠. 이 비행 행위를 한 때가 만 10세 이상이면 무조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소년 범죄를 갈 수 있는 범죄가 처분 당시, 그러니까 소년 보호 처분이 있을 당시에 만 19세 미만이면 다 이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년보호 사건과 형사사건이 뭐가 다른지를 전혀 모르셔가지고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년보호 사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빨간 줄 긋는 전과가 안 생긴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갈 수 있으면 꼭 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교도소로 일반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네, 검찰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검찰에서 보고 이 친구는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소년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 도중이라도 우리 아이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소년 보호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사건 자체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부모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 아이의 범죄 행위를 한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아닐까. 네, 물론 처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제가 만나 뵙는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냥 잠깐 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 기회를 주시면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믿고 계신다 그러면 소년 보호 절차로 가실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님이나 사선 변호사님이나 혹은 본인들이 판사님께 직접 요청하셔서라도, 검사님께 요청하셔서라도 소년 절차를 따라서 가정법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예전에 김혜수 씨가 나왔던 소년재판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거잖아요. 김혜수 씨는 이 아이가 너무 엄중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는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아니라 형사재판부로 보낸다.
이걸 굉장히 엄중한 심각한 말투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더 이상 이제 소년 사건으로는 약간 경하게 처벌해 주는 건데, 그런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한 형사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예, 소년재판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이미 소년재판에 온 아이를 형사재판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 친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소년보호 재판에 이미 우리 아이가 계류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미 사소한 거 다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를 했는데 그걸 우리 아이가 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막만 봤어요. 이런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만 나가는 경우에도, 혹은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서 술, 담배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년보호 절차에서는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절도를 내가 주범으로 했느냐 공범으로 했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만나 뵙는 부모님 중에 변호사님 이거는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판사님이 오해하실까 두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비행행위를 이미 이제 단체와 어울려가지고 비행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후에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반복 가능성이 있느냐, 이 친구들과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지, 그때 과거 행위 당시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는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반면 형사 재판의 단계에 있다면 주범이냐 공범이냐는 처벌의 형량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공소 사실도 바뀌기 때문에 주요하게 다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형사 재판과 소년 재판의 절차가 완전히 좀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이 절차를 좀 알고 소년 보호 재판으로 가시는 경우에 이 절차에서 필요한 도움을, 형사 재판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 절차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사 상담도 제가 늘 권장드리는 게 한 분의 변호사님과만 상담해 보시지 마시고, 요즘은 이제 절차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보호가 미치는 영역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일종의 법률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고 유료 상담을 좀 몇 군데 받아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딱 맞고 나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과 절차를 진행하셔서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에 계류되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